당연히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뭐 간단해요. 얘가 2차 부등식하고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만 잠깐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 앞에 요 말 갖다 붙은 거잖아요. 연립. 그쵸?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부등식이 등장할 거라고. 난 뭘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풀이의 순서는 2차 부등식을 풀어요. 각각 푸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걔네들이 뭘 구하면 된다? 공통 부분을 구한다라는 것이 연립 방정식, 연립 부등식 아닙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런 것도 좀 당부 드렸었죠. 이 공통 부분 구할 때 물론 익숙해지면 좀 빨라지면 이 과정이 스킵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아직까지는 익숙하다 보기에 미숙하시니까 항상 뭐로 가지고 연습하셔라? 수직선 가지고 연습하셔라. 특히 복잡하고 생각하기 귀찮을수록 더욱더 수직선 이용하는 습관 꼭 들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라?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필수 문제 15-6번 문제 살포시 풀면서 감을 잡아봅시다. 자, 15-6번이 뭐라고 짓거리고 있냐면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라고 했는데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작거나 같답니다. 뭐보다 x 플러스 1보다 라고 하는 식의 상태예요. 이제 하도 많이 당해서 그다지 놀랍지도 않은 그런 식. 얘들아, 절대값 안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걔가 무언가보다 작다라고 하는 구조에서 어떻게 푼다라고 했었어? 그냥 끄집어내서 가고 그 다음에 부호 바꿔서 붙인다. 기억나죠? 따라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작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x 플러스 1보다. x 플러스 1의 부호 바꾸시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나오실 건데 걔보단 크거나 같다. 됐습니까? 당연히 부등호가 2개니까 부등식이 2개가 나오게 될 건데 첫 번째 부등식 하나와 두 번째 부등식 하나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죠.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얘네들을 전개해서 정리해보시면 x제곱 넘어오시니까 마이너스 2x고요. 넘어오시니까 마이너스 3이고 걔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는 x제곱 넘어오시니까 마이너스 4x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나오시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실 거야. 항상 꼼꼼하게 푸시고 부등식은 등호와 다르게 방정식과 다르게 부등호 방향이 답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차근차근히 쓰세요. 특히 선생님이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이번에 서윤대 그죠? 이 3명 중에 유일한 악필이시죠. 예. 은근히 그 글씨 좀 이렇게 빨리 쓰려는 친구들이 부등식에서 알면서 틀리는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조심하시고 나머지 친구들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좌변에 있는 2차 함수를 그려봤더니 얘는 아래로 볼록한 것이 분명하고 대칭축이 1인 것도 분명하고 y좌편이 마이너스 3인 것도 분명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그렸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0이라고 하는 값은 x축일 테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난다고 했을 때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는 뭐 방정식 그렇게 많이 풀었으니까 이거 뭐 쉽게 보이지 않니? 1과 3일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네. 오케이.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여기는 3 된다까지 됐어. 저는요 어떤 게 더 크길 바라냐면 노란색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그려져 있는 구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요 부분과 여기는 요 부분이겠죠. 오케이. 결국에 우리가 잡아낸 거는 마이너스 1보다 어느 쪽 가야 된다? 왼쪽으로 가셔야 한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플러스 3보다는 어느 쪽으로 가셔야 한다? 오른쪽으로 가셔야 한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얘기지. 자, 다시 한번 당부 드릴게요. 아마 이게 좀 많이 풀다 보면 아마 우리가 다음 주 이번 주 화요일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다량의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서 너희들도 좀 익숙해졌다를 넘어서서 오케이? 이제 뭐 완벽하게 알겠어 정도까지 가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무의미한 의미가 돼요. 근데 너희가 아직까지는 문제를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도 문제를 많이 푼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굳이 저렇게까지 꼭 해야 돼 그냥 작작 킁킁하면 안 돼 뭐 이런 생각할 때가 더러 있거든. 근데 그렇게 접근했을 때 어디서 막혀버리냐면 고난이도 문제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막혀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항상 지금은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 보이시는 2차 함수가 역시 아래로 볼록할 것이고 대칭축은 뭐 2라는 것도 바로 보이실 거고요. 인수분해가 1하고 5인데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니까 아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겠구나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5이겠구나 라는 것이 보일 거야. 뭐? 아 마이너스 5가?
아 그러네요. 잠깐만 뭐야? 마이너스 맞잖아. 왜? 나 순간 나도 낚였어. 이런 어부 새끼. 자 따라서 난 지금 뭐가 더 크길 바랍니까? 라고 하시면 X축이 더 크길 바라니까 이 부분은 녹색이 더 위로 올라와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X축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다 이해하시겠어? 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디가 나오겠다? 얘보다는 오른쪽으로 가셔야 되고 얘보다는 왼쪽으로 가 있는 구간이 필요하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네들 공통범위가 어딥니까? 라고 하시면은 첫 번째 2차 부등식의 해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것과 3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게 첫 번째 부등식의 해고 두 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 가셔라 라는 거니까 이렇게 왔겠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가 공통범위라는 건 바로 보이실 거고 조심하실 게 하나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1도 공통범위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이때 해를 표현하는 방법은 x는 마이너스 1 또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음 것도 가봅시다. 2번 문제도 바로 볼게요. 이번에는 연립부등식인데 연립부등식 아예 그냥 대놓고 줘버렸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라는 식 하나 있고요.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있겠다. 그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저번 주에 수업을 끝냈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너희한테 이미 연습 문제랑 고쟁이 숙제를 내줬으니까 너희가 지금 내가 풀이하는 게 되게 쉽겠다. 그지? 원래는 대놓으면 숙제하기 전에는 이렇게 풀어줬어야 하는 게 맞는데 숙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반복됐을 거 아니야. 지금 표정들이 각기 다른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나? 자 갈게요. 안 쉬워요? 이 설명이? 괜찮아요? 예림이 지금 선생님 때리려고 그런 거야? 아 모르는 건 알았어. 너 선생님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좀 천천히 설명하시지 이런 생각 하겠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애들이 모른다 가정을 한번 설명하고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좀 빨라지기 시작하잖아. 근데 애들 느끼기에 좀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순간 아님 말고 뭐 이거의 해가 뭐라고 되냐면 마이너스 2보다 커갖고 해가 x의 범위가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또는 x가 3보다 크고 3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 4보다는 작거나 같던가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오케이? 상상을 좀 해봅시다. 내가 첫 번째 있는 요 상황 여기는 요 2차 부등식을 먼저 풀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쟤는 아래로 블록한 게 분명하다고요. 그쵸? 그리고 인수분해도 돼요. 지금 얼마로 됩니까? 1, 3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따라서 내가 쟤를 그려보시게 되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그려놓고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과 3이다까지 뭐 금방 잡지 않겠습니까? 문제에서 원한 값은 x축보다 크길 바래. 같으면 안 돼 이번에. 그쵸? 그래서 이 부분 비워놓고 이렇게 가는 범위와 이 부분 비워놓고 이렇게 가는 범위를 잡아낸 거야. 여기까지 됐죠? 문제는 두 번째인데 내가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의 해를 부등식을 구하고 싶은데 얘는 A값과 B값 즉 1차 시합의 개수와 상수항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리기 좀 거시기하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여기는 요 새끼가 해가 없었다면 X축과 만난 좌표가 없었다면 그럼 쟤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일 것이고 X축과 만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오케이? X축이 2차 함수보다 커지는 구간은 어딥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 X축이 2차 함수보다 커지는 구간이 어딥니까? 라고 보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렇죠. 이때는 해가 없다고 얘기하셔야 되고 다 크잖아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아 그럼 얘가 해가 없으면 얘하고 얘의 공통해는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 해 없다가 돼버리는 겁니다. 연립이라는 뜻은 둘 중에 하나라도 해가 없으면 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 저기 있는 저 A값과 B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만
분명한 건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었겠다도 느껴지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들 쟤를 좀 그려봤을 때 이렇게 그려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겠어요? 아래로 블록한 건 분명할 테니까 이렇게 그려낼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아쉬운 게 여기는 요점과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뭔지 몰라요. A, B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저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저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된대. 오케이? 막 생각 좀 해봐. 왜 이렇게 나왔을까? 라고 생각해 보다 보면 여기에 지금 얘는 등호가 없으니까는 아까 전에 우리 비워놨었잖아. 근데 얘는 지금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를 채워놓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분명한 거는 뭐냐면 0보다 작은 구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를 포함시켜서 오른쪽으로 갖고 이렇게 포함된 것까지 범위 찾겠다 이해하시겠어?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 범위가 누구냐면 얘라고. 이해하시겠냐? 그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이 드는 게 얘네들을 연립했을 때 나타나는 공통 범위가 좋게 된다는 뜻은 하나는 이렇게 왼쪽 하고 있는 거, 하나는 비어있고 오른쪽 하고 있는 것과 이 가운데 있는 이놈의 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왔을 때 여기가 공통범위네 라는 것이 보이겠지. 이해하셨어?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얘하고 이 값이 문제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2와 4 된다까지 이해하셨냐? 오케이? 그러면 내가 아까 전 여기는 이 해를 몰랐었는데 찾아버렸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어차피 얘네 둘 값만 구하면 A 값과 B 값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인 상태, 즉 근과 계수관계 상태이기 때문에 A 값과 B 값 찾는 게 별로 어렵지 않거든.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겪다 보면 어떠한 잔스킬이 생기냐면 이러한 잔스킬이 생겨. 얘의 해가 얘인데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등호가 포함되지 않은 놈을 구분해 봤더니 등호가 포함되지 않아 있는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하는 경계값은 100% 여기서 나온 해일 것이고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마이너스 2와 4라고 하는 것은 100% 여기서 나온 해일 테니까 이 놈의 두 해가 얼마? 마이너스 2와 4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이 스킵이 일어난다고.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저기서 A 값과 B 값을 결정하셔라 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15-17번으로 갑시다. 자, 15-17번은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3ax 그 다음에 플러스 2a제곱이라고 하는 부등식이 있는데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부등식의 범위를 갖고 있대.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x가 연립부등식을 만족할 때라고 했어요. 여기는 요놈의 해가 무슨 부등식을 만족시키냐면 자,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2차 부등식과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연립부등식의 해를 만족할 때 실수 a값의 범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해하고 풀고 아마 너희들이 뭐 이렇게 듣고 나서 하는 건 별로 어렵진 않을 거라 생각해. 뭐 워낙 설명을 잘하기도 하지만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다만 뭐가 살짝 걱정되냐면 혼자 풀 때 순간적인 착각으로 그러니까 누가 주체인지 바뀌어볼 때가 있어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미세한 단어의 차이 때문에 상황 자체가 바뀌면서 애들이 순간적으로 착각할 때가 덜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풀어봅시다. 첫 번째, 얘는 해가 그냥 구해지죠. 얘 해는 뭐예요? 여기는 요놈의 해는. 첫 번째로 빨리 풀게요. 이번엔 생각해보니까 2차 부등식을 이미 문제를 좀 풀어보셔서 좀 과정을 스킵하겠습니다. 아래로 블록하고 두 근이 얼마야? 인수분해가? 안 돼요. 안 되면 뭐 하면 그만이에요? 근해공식 쓰시면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근해공식 쓰기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머릿속에 판별식도 한번 때려보세요. B'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양수여서 근은 같습니다. 근이 얼마입니까? 라고 보시게 되면 근이 얼마예요? 1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4 이렇게 하시겠네. 그래서 1 마이너스 5랑 1 마이너스 루트 5랑 1 플러스 루트 5 이 두 가지 해를 갖고 있는 상태고 아마 생김새는 보나마나 아래로 블록할 게 뻔하고 X축보다 X축이 더 위에 있는 걸 원하니까 즉 얘는 사익 구간의 범위 구해달라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보세요. 1 마이너스 루트 5는 루트 5는 대충 얼마 정도? 2점 얼마 정도죠? 제곱수 생각하시면 금방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1에서 2점 얼마 뺀 거는 마이너스 1점 얼마 정도 될 거고 1에서 2점 얼마 더한 것은 3점 얼마 정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 자, 두 번째 얘는 뭐 뻔하네요. x 묶어내셨고 x 플러스 2니까 근이 0하고 마이너스 2일 텐데 즉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에서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0이니까 여기 있는 요 범위와 여기 있는 요 범위 구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의 공통회를 먼저 찾아내 보시면 자 여기에 마이너스 1 있고요. 여기에 0이 있고요. 마이너스 2 있고요 라고 한 상황에서 갑시다. 자, 첫 번째는 얘는 어디다 썼습니까? 라고 보시면은 1 마이너스 루트 5, 즉 마이너스 2점 얼마 정도 되는 값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점 얼마 정도 되는 값.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값이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아니네요. 잘못 봤네. 미안해요. 사입범위네요. 여기서 시작해서 오른쪽 가고 있는 범위라고. 두 번째 1 플러스 루트 5는 얼마입니까? 라고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3점 얼마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3과 4가 있으면 이 사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보다 왼쪽으로 하시겠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0보다 오른쪽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보다 오른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따라서 이 연립부등식의 공통이 어딥니까? 여기가 나옵니다. 여기. 오케이. 따라서 이 연립부등식 해부터 정리를 좀 하고 가시면 x의 값은 0보다 클 것이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1 플러스 루트 5보다 작다죠. 여기까지 했음. 여기도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도 인수분해까지 다들 하셨을 거라 믿어. 이거 2a랑 a로 인수분해 되죠. 따라서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여기가 a일 것이고 여기가 2a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여기서 1차적으로 너희들이 틀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A가 크니 2A가 크니? 그렇죠.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하나 더 물어볼까? 이건 별개로 얘들아 A 플러스 1이 큽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큽니까? 네, 이건 100% A 플러스 1이 더 커요. 그러니까 그냥 미지수 A가 있어서 무조건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생님 이건 얘가 더 커요 라고 만약에 궁금하면 선생님 항상 하는 얘기인데 대소관계가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빼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식을 빼버리게 되면 A가 사라지게 되면서 뭐가 남아? 이 양수잖아요. 오케이? 따라서 그냥 미지수 있으니까 무조건 몰라요 이게 아니라 오케이? 빼보시면서 결과를 생각해 보실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선생님 얘는 왜 몰라?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보든 여기서 이거 빼보든 빼보시면 A가 남잖아요. 근데 A가 지금 양수한 조건이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몰라요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케이스 구분해야죠. 언제 2A가 A보다 더 큽니까? 그렇죠. A가 양수일 때. 두 번째. 이 결과를 싹 치워놓을게 일단. 얘들아 언제 A가 2A보다 더 큽니까? 그렇죠. 여기 2A가 오고 여기가 A가 왔다는 얘기는 A가 음수일 때라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생각이 오셨으면 당연히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해보셔야 돼요.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A가 음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는 A가 뭐일 수도 있다? 그렇죠. 항상 실수는 세 가지로 케이스 구분한다라고 얘기했었죠.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보시면 X제곱이 얘 날아갈 것이고 얘 날아갈 것이니까 X제곱이 뭐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2차 함수가 X축과 접한다고 되게 뻔한 사실인데 걔가 0보다 작은 구간은 존재하지 않고 딱 한순간에 뭐가 돼? 0이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이런 순간에 해는 뭡니까? 지금 X는 0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더 마지막 난 여기 있는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X의 값이 요 상황에서는 A가 0보다 큰 상황에서는 부등식의 해는 누구예요? 라고 물으시면 부등식의 해는 X가 해야 해. A가 0보다 크다라고 한 상황에서는 해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해는 X는 이거 직선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A보다는 오른쪽으로 가셔야 할 것이고 2A보다는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게 해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실수 모든 X가 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의 값이
요 부등식 아까 우리 그랬던 요 범위를 뭐한다? 만족한대요. 오케이? 그 얘기를 잠깐 좀 할게. 저 해가 얘를 만족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봐봐. 내가 얘를 수직선으로 표현했을 때 여기는 요 범위를 빨간색으로 한번 가볼게. 빨간색으로 여기가 A야, 여기가 2A야.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범위잖아. 근데 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 이렇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5야. 자, 이런 선이 됐어요. 생각. 여기쯤에 있었던 x의 값은 빨간색 안에 포함되어 있는 x의 값은 흰색을 만족합니까? 라고 생각하면 만족하죠. 잘 봐. 여기에 있었던 값은 빨간색 범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긴 하지만 흰색 부등을 만족해 못해. 못한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여기 범위에 있는 해가 쟤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 빨간색이 흰색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기까지 됩니까? 두 번째, 첫 번째 생각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어요. 여기가 어차피 지금 x가 0보다 크다는 범위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게 해라고 한다면 a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0이 여기 있을 거거든? 이 말 아시겠어? 그러면 이때 해는 마이너스 2a보다는 클 거나 같을 것이고 a보다 작거나 같을 것인데 그 a의 값이 0보다 작은 상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모든 x 값은 다 무슨 수야? 음수이겠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여기는 모든 음수의 값이 이 해를 만족할 수 있어 없어?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 내가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해가 존재하지 않겠구나라고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어차피 이것도 날려버리고 갑시다.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A가 0일 때는 X가 0인 거 해 하나가 나왔어. 그럼 얘가 얘를 만족하는 거라고 봤더니 만족해요? 여기 안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얘도 따져볼 필요가 없겠다 이거죠. 어떤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이렇게 구해낸 해의 범위가 저 안에 뭐만 되면 돼? 포함만 되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마지막 그래프 그리고 할게요. 수직선 하나 그려놓으시고요. 저기는 빨간색 범위 구해내셨더니 여기가 A이실 거고 여기가 2A이셨어.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저 부등식의 해입니다. 나는 그 해들이 여기는 모든 x들이 얘를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0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5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어야겠다라는 것이 분명합디다. 여기가 됐어요? 됩니까?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선생님이 지금 주황색 네모 박스 처리한 부분을 결정하면 되죠. 0이 커야 돼? A가 커야 돼? 그렇죠. A가 더 큰 건 분명하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해요. 내가 두 번째 고민이 될 건 뭐냐면 얘네들이 같아져도 괜찮냐라는 건데 지금 보다시피 빨간색은 A의 값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고 흰색은 포함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같아지게 돼버리면 빨간색이 크니 흰색이 크니 그렇죠. 빨간색이 흰색을 넘어가 버리게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얘는 안 가지고 있고 얘는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가 일치해버리면 얘는 흰색은 A가 없고 빨간색은 A가 있으니까 빨간색이 흰색을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지. 더 많이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이 말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상황 파악 됩니까? 예. 따라서 A하고 0이 같아져 버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두 번째, 여기는 노란색 박스의 상황도 생각해 보셨더니 2A하고 1 플러스 루트하고 비교해 보는 건데 2A의 값이랑 1 플러스 루트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보시게 되면 당연히 얘가 큰 건 분명하고요. 이제 마지막 고민은 뭐냐면 같아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건데 만약에 얘들이 같아져 버리면 여기는 빨간색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흰색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같아진다 하더라도 포함된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겠다.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요거 두 개 연결시키면 A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0보다는 클 것이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됩니까?
자, 15-8번 갑시다. 이 문제 좀 어렵더라고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x의 값이 그 다음 부등식을 만족할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 부등식은 뭐냐면 이겁니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역시 빠르게 좀 확인해 보시면 아래로 불러갈 것이고 0과 2의 석근을 갖고 있을 것이고 0보다 축보다 아래쪽이니까 이 아래쪽 사이 범위. 그래서 이때 해는 뭡니까? 라고 하시면 0보다 오른쪽으로 가셔라, 2보다는 왼쪽으로 가셔라. 됐죠? 저 사이에는 모든 x의 값들이 뭘 만족시킨다라고 했냐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ax, 그리고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너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생소한 4차 부등식이 등장하게 돼요. 그죠? 여기는 이 부등식을 만족할 때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등식을 만족할 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혹시 4차 부등식 그려본 친구 있어요? 본 경험이 있네. 사실 별건 없거든요. 별건 없는데 지금 너희들이 정식적으로 엄밀하게 4차 부등식을 그리면 안 되는 나이대잖아요. 그렇죠? 1년만 더 지나면 이제 못 그리면 욕먹는 나이인데 지금은 또 그리면 뭔가 이상한 나이. 그죠? 그래갖고 4차 부등식으로 풀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먼저 첫 번째 풀이를 보여드리면 이상하죠. 그래갖고 먼저 너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얘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풀 건지 한번 같이 고민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나 이거 못 그리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봤더니 이 부분이 지금 얘랑 똑같지. 그렇죠? 그럼 아까 들어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의 부호가 뭐가 돼? 라고 물어보시면 얘는 항상 지금 0이야. 0보다 작아. 뭐 0이야. 0보다 작아. 무슨 값이야? 음수 값이야. 이 말 무슨 얘기겠어? 이걸 만족하는 x에 대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0에서부터 2 사이에서는 얘가 뭐가 나온다고? 음수가 나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도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응? 0에도 돼요. 0과 음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높이가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음수가 나오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상파됐어요? 우리가 부등식에서 양변의 무언가를 나누고 곱하는 게 망설여지는 이유는 그냥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그래요. 부등호가 바꿀 건지 말 건지 결정을 못하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0에서부터 2 사이 범위에서 항상 높이가 음수가 되고 있으니까 얘가 음수가 된다게 보장되면 나눠줘도 괜찮죠. 부등호 방법을 바꿔주면 그만인 거니까.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요 범위에서는 얘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의미하겠구나라는 걸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봐봐요. 이 범위 내에서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게 성립하려면 얘가 음수니까 얘가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오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네. 얘가 0이 돼버리면요, 얘가 관계없이 0이 돼버리면서 성립하죠. 얘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이 값이 모든 관계없이 0 곱하기 무언가가 되니까 0이 돼버리면서 성립하죠. 그죠? 굳이 뭐 대세의 주제 영향을 줬는데 만약에 불안하면 나눠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시면 뭐 크게 뭐 이렇게 잘못됐다는 행동은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다만 지금 그렇게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으니까 문제를 파악하는데 내가 뭐 굳이 0인가 아닌가 따져볼 필요 없겠다 생각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어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구해달라는 겁니다. 어디서? 여기서. 이런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산지 아시겠어요? 그럼 얘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인데 그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하시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만약에 베타라고 했을 때 얘는 알파하고 베타 사이 범위가 나오겠다라는 것이고, 오케이? 그 알파와 베타 사이 범위에 대한 결과가 요때 항상 성립해야 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었던 것처럼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따져보면서 알파 베타 값이 어떤 값인지 한번 유추해 보자고요.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돼요. 안타깝죠. A-2, A 플러스 2 이렇게 갖고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2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지만 인수분해는 안 돼요. 그래서 그래 아쉽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근이 어떤 상태일 거냐면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하고 베타 더값이 얼마? A라는 거 정도 알 수 있을 거고요. 알파하고 베타 곱한 값이 얼마? A제곱 마이너스 4 정도는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이런 상태일 거라고요. 얘가 사이 범위의 해가 나오고 있을 것이고 그 사이 범위의 해가 나오고 있는 게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냐면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오케이? 따라서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해가 형성되어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아까 전에 구해낸 이 값일 때 얘를 만족합니다라고 해야 되니까 0에서부터 2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할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음? 오케이? 그럼 아까더라 요거 성립하는 것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알파는 0보다 작아야 한다. 베타는 2보다 커나 같아야 한다. 이런 거를 쓰셔도 괜찮은데 써도 괜찮은데 우리 마지막 요 생각만 하면 되는데 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는 값이 누구의 근이야? 얘 근이잖아. 그럼 얘 이 상황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알파라고 하는 근과 베타라고 하는 근이 알파는 0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한번 따져보시면 알파는 0보다 어떻다고요? 작아야 한다. 같아도 상관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베타는 2보다 커야 한다. 같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알파가 뭐라고요? 알파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알파 뭐라고 했어요? 근이요 근. 베타가 뭐야? 근이요 근. 근이 0보다 작아야 한다. 근이 2보다 커야 한다. 내가 원하는 2차 방정식은 이딴 거를 가졌으면 좋겠다. 서로. 아니야. 나는 수없이 많은 2차 방정식들 중에 나는 근이 K보다 컸으면 좋겠다. 나는 근이 K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나는 두 근 사이에 K가 있었으면 좋겠다. 난 기다릴 거야. 너네들 할 수 있어. 예, 근의 분리 생각하셔야 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근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수없이 많은 2차 부등식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2차 부등식은 2차 방정식은 이런 근들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난 무엇을 사용해야 합니까? 근의 분리 생각하셔야 한다고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한 근은 0보다 작고 한 근은 2보다 크다라는 걸 다시 이 상태로 잠깐 돌려볼게요. 여기는 요놈의 2차 함수잖아. 2차 부등식이잖아. 아래로 볼록한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생겼을 것인데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을 우리는 알파 베타 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요 근이 우리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나는 알파라고 하는 놈은 0보다 작아할 것이다. 베타라고 하는 놈은 2보다 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 나온다고요. 근이 특정 상수값과 비교해 봤을 때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12점은 항상 뭐 생각한다? 근의 분리 생각한다고요. 이해하셨어? 근의 분리 조건은 총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네, 세 가지가 있었어. 뭐뭐뭐뭐. 근의 분리를 뭐뭐뭐를 따지면서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기억나십니까? 원래 이 세 가지를 다 따지셔야 되는데 어머 우리 애들 지금 또 완전히 또 방정식 날라갔구나. 사람의 기억이란 참 신기한 거예요. 그쵸? 예, 뭔가 덮어쓰기 하는 것도 아니고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다 따지시는 게 맞는데 두 근 사이에 실수값이 있다면 K가 존재한다면 뭐만 따져도 괜찮다? 그렇죠. 함수값만 따져도 괜찮다. 그럼 난 여기서 굳이 판별식이나 대칭축 같은 거 안 따져봐도 되겠네요. 뭐만 따지면 된다? F 0과 F 이 값의 부호가 뭐이길 바란다? 0보다 작거나 크길 바란다. 작길 바란다 다시 할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니까. 자, 그럼 가봅시다. 여기다 0 집어넣었다 얼마 나옵니까? 0 집어넣었다 얼마 나와요?
네? a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죠. 걔가 일단 0보다 작은 건 된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하나만 더 생각하세요. 아가들아, 얘가 무조건 음수만 나와야 되나? 만약에 얘네들이 0이 되면 안 되나? 0이 되어도 괜찮죠. 그래도 얘네들이 만나는 거니까, 만나도 지금 여기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죠. 마찬가지 이유로 2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면은 4 마이너스 2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실 건데, 걔도 역시 일단 바로 보이는 건 0보다 작다가 바로 보이시고요. 얘네들이 같아지면 안 되나? 여기 0이 2차 함수가 이렇게 놀러가 버리면 안 되나? 돼요, 안 돼요?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 값을 찾기 시작하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건 뭐가 돼요? a는 2보다 커 나왔다, 또는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나왔다. 됐습니까? 뭔 개소리야. a는 마이너스 2보다 커 나왔다, 2보다 작고 나왔다. 됐습니까? 애들 표정을 보면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2a 그리고 서로 사라졌네요. 이렇게 되네요. 이때는 뭐가 됩니까? a는 0보다 커 나왔고 뭐보다 작고 나왔다? 2보다 작고 나왔다. 얘네들의 교집합이니까 얘가 해가 되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야, 얘들아, 이거 다시 봐봐. 아우, 나 지금 오줌 마려서 빨리 오줌 싸고 싶은데. 너네들 표정 보니까 오줌 못 쌀 것 같아. 내가 지금 첫 번째 풀이를 뭘로 한다고 그랬어? 고등학교 풀이를 한다. 고등학교 일자리 풀이를 한다고 했잖아. 근데 고1 때 너희들 이걸 어떻게 풀었어? 그래블리를 풀었어, 지금.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에서 아까 전에 잠깐 선생님 그 약간 좀 지금 막 사지가 꼬여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못 잡아주고 약간 개운하지 못하는데, 뭐냐면 이거 그네블리 생각 못하면 너 좀 혼나야 돼. 그네블리 생각 못하는 거 좀 혼나야 돼. 무슨 말 알겠어? 그네블리는 정말 많이 중요한 거야. 난 수없이 많은 2차 부등식, 2차 함수들, 2차 방정식을 다 포함해서 이런 근을 갖고 있는 2차 함수, 방정식, 부등식을 원한다. 나는 걔네들이 생김새가 근이 여기쯤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K보다 크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K보다 작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근 사이에 K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 나면 뭐 생각하라? 그네블리 생각하라. 아시겠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근데 선생님 아까 또 무슨 얘기도 했었냐면 나중에 어떻게 풀 것이냐는 생각도 한다고 했죠. 나중에. 그렇죠? 우리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 배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풀 것이냐. 이렇게 풀어요. 그게 훨씬 더 재밌을 때가 있어요, 가끔. 오줌 매력. 여기 쓰지 마세요. 그냥 안 써도 상관없는데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얘가 4차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 3차 함수나 2차 함수 그리는 방법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최고차폐 계수가 양수잖아. 우리가 ax 세제곱이라고 한번 하는데 이게 양수잖아.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를 유추해 보시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최고차폐 계수가 양수면요 항상 x가 증가함에 따라 y 값이 증가합니다. 결국엔. 그러면 우리 1차 함수 a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죠. 이 의미가 뭐냐면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2차 함수도 봐보세요. ax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최고차폐 계수 양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아래로 불러 이렇게 부르는데, 결국에 뭐냐면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이 증가하는 구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3차 함수는 어떨 것인가 라는 것이, 3차 함수는 어떨 것이냐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 x의 값이 증가했을 때 y 값이 증가할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오른쪽 위에서부터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면 분명합니다. 어떤 사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1차식에서 2차식으로 넘어갈 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직선으로 가던 거 한 번 휘었죠. 휘잖아요. 그럼 2차, 3차 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휘어요. 재밌는 거 해볼게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럼 휘었어 한 번. 여기까지 2차 함수지. 한 번 더 휘었어.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3차 함수예요. 야, 그럼 4차 함수도 생각하는 거 되게 편하지 않냐?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였을 때 분명히 여기 있을 거라고. 자, 내려왔어요. 한 번이었어. 두 번이었어. 세 번이었어요. 이게 4차 함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게 x축과 만나는 점들을 우린 근이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이 저런 그래프 개형을 그려내기 시작하면 돼요. 얘는 0일 때 2일 때잖아. 0과 2가 일단 근으로 여기 있잖아요. 최고차폐 계수는 뭐라고 정해져 있어? 양수라고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럼 나머지 두 개의 근이 알파, 베타 여기 있을 것인데 그 알파, 베타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가 둘 다 0보다 작아요.
알파, 베타 둘 다 0보다 작은데 이런 데 있다고 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저 4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겠니? 라고 했을 때 저 4차 함수는요. 잘 봐. 최고차에서 양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2를 뚫고 가고 0을 뚫고 올라갔다 베타를 뚫고 들어갔다 알파를 뚫고 올라가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그래프가 0보다 크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축보다 위에 그려진 공간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럼 해가 어디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오른쪽, 여기와 여기 사이, 여기서부터 왼쪽 이런 의미가 돼요. 별거 없죠. 만약에 알파와 베타가 여기 있지 않고 0과 2가 여기 있는데 하나는 알파는 여기 있고 베타는 여기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내려와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게 되죠. 이 상황에서 0보다 큰 거는 어디가 나옵니까? 라고 하시면은 여기보다 오른쪽으로 가시고 이 사이범위 되실 것이고 이거보다 왼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알파하고 베타가 중근이다. 오케이? 그러면 더 재밌어요. 여기 알파하고 베타가 중근이에요. 그리고 0이 여기 있고 뭐 만약에 2가 여기다 칩시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선 뚫고 가고 여기선 뚫고 올라갔다 여기선 접하고 다시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마치 2차 함수가 완전 제곱이 됐을 때 접했던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개념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근해 분리를 쓰지 않고 그래프의 개형을 고민하면서 접근하는 연습들을 해요. 오케이? 근데 아마 이게 1학년하고 2학년 차이가 아니라 아마 너희가 이걸 근해 분리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면 고민하는 부분 자체를 좀 줄이고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4차 함수에서 근해 위치가 있을 만한 위치는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 그잖아. 알파, 베타가 둘 다 0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중근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을 수 있고 둘 다 여기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 따지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 이렇게 풀는 게 맞는데 최종적으로 너희들이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생각해야 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잠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예.